Allô, LBN, je deviens paro.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분석 자료를 좀 깊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배우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 이 두 분의 관계에 대한 심층 분석인데요. 이게 좀 특별한 게 사주팔자나 운명 매트릭스, 차크라, 애니어그램 같은 어쩌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그런 도구들을 썼더라고요. 맞아요. 좀 독특한 접근 방식이죠. 네. 그래서 이걸로 두 분의 만남부터 이별까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이유가 뭘까? 이걸 탐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그냥 지난 이야기 다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분석 재료를 통해서 두 분의 내면 세계는 어땠고 또 서로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이 관계가 각자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자료에서 말하는 업보의 실험실이라는 관점 이걸로 한번 같이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업보의 실험실이라는 표현 자체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그렇죠. 자료에서 송혜교 씨는 침묵하는 예언가, 송중기 씨는 신중한 전략가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내면의 지혜는 있는데 표현을 못하는 여자랑 힘은 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남자라. 와, 이 비유부터 벌써 흥미롭지 않나요? 네, 상당히 인상적인 비유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분석 같이 한번 풀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송혜교 씨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분석 자료에서는 이분의 관계 패턴이 어떤 특정 운명 구조,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틀을 따른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제공된 자료의 사조 분석을 보면요.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해석이 나옵니다. 핵심은 뭐냐면 송혜교 씨 사조 구조상 결혼이라는 것과 명예 혹은 대중 이게 만나면요. 그 결과가 본인에게 큰 압박으로 변하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이랑 명예가 만나면 압박이 된다고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주에서 이제 배우자나 결혼 관계를 보는 자리를 일지라고 하거든요. 송혜교 씨 경우는 이 자리가 진이라는 글자예요. 아, 진. 네, 그리고 명예나 대중적인 모습, 사회활동 이런 걸 보는 자리가 연진데 거긴 또 유라는 글자가 있고요. 네네. 근데 이 진하고 유가 사주에서는 서로 되게 강하게 끌어당겨서 합쳐지려는 성질, 이걸 육합이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둘이 합쳐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바로 금 기운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 둘이 만나서 금이 된다. 그렇죠. 이걸 이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의 결혼은 필연적으로 본인의 명예나 대외적인 이미지, 유와 깊숙이 얽히고 거의 하나처럼 섞여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개인적인 관계가 조용히 가기 어렵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늘 대중의 시선이라는 그런 무게를 좀 짊어지게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합쳐진 결과물인 금 에너지가 송혜교 씨의 본질, 그러니까 사주에서 나 자신을 나타내는 글자가 간목인데 큰 나무거든요. 네, 간목. 이 간목에게는 관살이라는 에너지로 작용한대요. 이 관살이라는 게 나무를 베는 도끼처럼 통제, 압박, 스트레스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송혜교 씨의 경우는 결혼이라는 개인적인 일이 대중적인 명성과 딱 결합될 때 오히려 그게 자기 자신을 막 억누르는 엄청난 압박감으로 변한다. 이런 운명적인 흐름을 타고났다는 건가요? 이 분석에 따르면? 네,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료는 이게 그녀가 관계 속에서 좀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구조적 어려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뭐랄까, 개인적인 행복이랑 대중적인 성공이 좀 충돌하는 그런 딜레마랄까요? 와, 되게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근데 이 자료는 또 운명 매트릭스라는 것도 썼는데 여기서 숫자 15, 악마라는 원형이 중요하다고 나와요. 이건 또 무슨 의미죠? 악마라니 좀 세게 들리는데요? 네, 암마라는 표현이 좀 자극적이긴 한데 이게 운명 매트릭스 분석에서는 꼭 나쁜 의미만은 아니라고 해요. 이 분석 체계에서는 숫자 15가 거부하기 힘든 강렬한 매력 아니면 기쁜 업보적인 연결 이런 걸 상징하면서 동시에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투, 소유욕, 의존성 아니면 물질적인 집착 이런 어두운 면들과 관련된 중요한 배움의 기회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 단순히 나쁜 게 아니라 배움의 기회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분석은 송혜교 씨의 어떤 중요한 관계들이 평온함이나 안락함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자기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림자, 예를 들면 집착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적인 허기를 채우려는 의존성 같은 문제들 이런 것들과 딱 직면하게 만드는 일종의 영적인 시험대, 투기장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투기장.
네, 이런 강렬한 관계 경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진정한 내면의 자유 그리고 자립을 찾는 것, 이게 그녀의 어떤 중요한 영혼의 과제다라는 거죠. 관계가 영혼 성장을 위한 투기장이라? 와,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과제처럼 들리는데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차크라 분석 결과도 있는데 이건 또 좀 충격적이네요. 표현을 담당하는 목 차크라가 0% 완전히 막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분석 자료에 따르면요. 목 차크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감정, 필요 이런 거를 밖으로 표현하는 에너지 센터잖아요. 이게 0%로 완전히 기능 부조한 상태라고 나와요. 0%요? 와. 네. 그리고 개인의 힘, 의지력, 또 건강한 경계 설정 능력 이런 걸 나타내는 태양신경총 차크라가 18%, 그리고 감정의 흐름이나 여성성, 창조 에너지 이걸 관장하는 천골 차크라가 21%로 전부 다 굉장히 약하거나 막혀 있다는 분석이에요. 아,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죠. 본인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목 0%, 또 자신을 보호하고 태양신경총 18%, 그리고 자기 감정이나 어떤 여성적인 본능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천골 21%,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심리적, 에너지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네네. 아까 말한 그 운명 매트릭스의 업보의 투기장 숫자 15, 이거랑 연결해보면 진짜 갑옷도 없고 무기도 없고 심지어 외칠 목소리조차 없이 그냥 홀로 싸움터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아, 정말 그러네요. 네, 소통의 부재, 자기보호 능력 부족, 감정적인 단절감 이런 것들이 그녀가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겁니다. 목소리를 잃은 예언가라는 그 비유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송중기 씨 분석으로 넘어가 보죠. 자료에서는 그를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파괴하는 신중한 전략가라고 묘사하는데 이 표현도 참 역설적이네요. 송중기 씨의 경우는요. 사주 분석에서 나 자신을 나타내는 글자가 신유라고 나와요. 신금이라는 건 이미 잘 다듬어진 보석이나 되게 날카로운 칼 같은 그런 형상이거든요. 유금 역시 단단한 금속이고요. 네, 둘 다 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주 전체에 이 금 기운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자존심, 독립심, 경쟁심 이런 걸 상징하는 비견이라는 에너지가 아주 두드러진다고 분석합니다. 비견이 강하다. 네. 근데 명리학에서는 이 비견, 즉 자아 에너지가 너무 지나치게 강해지면 비견 탈재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여기서 재성이라는 게 단순히 돈이나 재물만 뜻하는 게 아니고요. 남성 사주에서는 아내 또는 관계에서의 어떤 조화, 나눔, 즐거움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아하, 제가 아내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견 탈재 구조라는 건 강한 자아, 비견, 즉 넘치는 금 기운이 무의식적으로 관계의 조화나 배우자, 재성, 여기선 상대적으로 약한 목 기운으로 볼 수 있겠죠? 를 억누르고 밀어내는 그런 내적 갈등을 의미해요. 비유하자면 안전을 위해서 성벽을 엄청 높고 두껍게 쌓았는데 그 성벽 때문에 오히려 아무도 안으로 못 들어오고 고립되는 상황.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네네. 즉, 분석에 따르면 그가 안전과 통제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관계의 안정성, 재성을 해치고 파트너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패턴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행동이 오히려 안전을 파괴한다. 와, 진짜 아이러니한 패턴인데요.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애니어그램 6번 유형으로 분석되었군요. 이 유형이 원래 안전, 지지 이런 걸 갈망하고 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면서 주변에 경계하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료는 애니어그램 6번 유형의 핵심 동기, 그러니까 안전 추구와 불안감, 또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어떤 경계심, 이런 것들이 그의 기본적인 심리 기저를 이룬다고 분석해요. 여기에 더해서 운명 매트릭스 분석에서는 관계 에너지로 숫자 8, 권력 커플이라는 원형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권력 커플이요? 네, 이건 그가 관계를 단순히 감정적 교류의 대상 이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안정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종의 전략적 파트너십이나 안전한 제국 건설처럼 접근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아,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정작 관계의 핵심인 어떤 따뜻한 정서적 연결이나 깊은 신뢰 이런 거는 부족해질 수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이제 송중기 씨 분석의 핵심적인 모순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안전과 지지 애니어그램 6번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은 강한 자와 통제, 사주의 강한 비견, 그리고 사회적 성공과 힘, 매트릭스 숫자 8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사주 구조상 그가 사용하는 이 전략, 비견 자체가 그의 목표, 재성, 아내, 관계 조화를 파괴하는 성질을 지닌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불안할수록 자기를 더 내세우고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관계는 더 멀어지고 관계가 멀어지니까 더 불안해지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분석 자료는 바로 이 지점을 딱 짚으면서 그의 운명 매트릭스에 있는 숫자 16, 탑 원형이 바로 이 자기 파괴적인 순환에 예고된 결과, 즉 갑작스러운 붕괴나 파국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스스로 쌓아올린 탑이 결국 무너지는 그런 형국인 거죠. 와, 두 사람 각자의 내면 분석만으로도 벌써 이야기가 이렇게 깊어지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각자 다른 내적 동기랑 어려움을 가진 두 사람이 처음에는 왜 그렇게 강렬하게 서로에게 끌렸을까요? 분석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서로를 보완해주고 이상형에 부합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 초기 끌림에는 몇 가지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을 해요. 첫째는 오행 관점에서 본 표면적인 상호 필요성인데요. 송혜교 씨의 본질인 나무는 자신을 좀 다듬어줄 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 나무는 금이 필요하다. 그렇죠. 즉,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통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관사를 가진 파트너를 원했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죠. 반대로 송중기 씨의 본질인 금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고 증명할 대상, 즉 정복하고 관리할 나무, 재성, 아내를 필요로 했다는 분석이고요. 서로가 상대에게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발견했던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서로 필요한 조각을 찾은 것처럼.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둘째는 이상형의 만남이라는 측면입니다. 송혜교 씨 사주에서 나타나는 이상적인 남성상이 명예와 지위를 갖춘 인물인데 당시 막 떠오르면서 야망을 보여주던 송중기 씨의 모습과 잘 맞아떨어졌다, 이런 분석이고요. 네네. 동시에 송중기 씨의 관계 에너지인 권력 커플은 사회적 성공과 인정을 함께 추구하는 관계를 원했을 수 있는 송혜교 씨의 필요와도 부합하는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각자가 상대방에게서 자신이 꿈꾸던 이상적인 파트너의 모습을 봤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진지하고 완벽한 만남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충돌 지점들이 있었다는 거, 이게 이 분석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가장 근본적인 충돌은 역시 사주 오행에서의 금금목 관계입니다. 송중기 씨의 매우 강한 금 에너지, 그의 자아, 통제력, 독립성, 비견, 이게 송혜교 씨의 본질인 나무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딱 치고 억압하는 관살 구조예요. 이것만 봐도 관계 안에 기본적인 긴장감과 압박이 내재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죠. 네, 금이 나무를 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분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송중기 씨의 사주 구성, 특히 나 자신을 나타내는 글자가 신유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신유. 네. 아까 송혜교 씨 분석할 때 그녀의 결혼이 명예대중인 유와 만나면 해로운 금 에너지, 즉 압박으로 변하는 운명적 구조, 진유합금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했었죠. 진유합금. 그런데 송중기 씨가 바로 이 화학 반응을 완성시키는 결정적인 열쇠, 즉 유인자 자체였다는 해석이에요. 와, 그건 진짜 충격적인데요. 그럼 송중기 씨의 존재 자체가 송혜교 씨 운명 속에 잠재된 그 결혼이 압박으로 변하는 메커니즘을 현실에서 딱 작동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했다는 건가요? 단순히 금기운 강한 남자 만난 거 이상으로요? 네, 분석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건드리는,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촉매제였다는 해석인 거죠. 이게 바로 이 관계가 단순한 연애를 넘어서 업보의 실험실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와, 운명 매트릭스 분석에서도 송혜교 씨의 악마 숫자 15랑 송중기 씨의 탑 숫자 16의 만남이라고 해석된다고 하셨죠. 이 조합 자체도 되게 불안정해 보이는데요. 네, 매우 불안정한 조합으로 봅니다. 숫자 15 악마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낄 때 상대에게 집착하거나 통제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반면에 숫자 16 탑은 자기 자아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모든 걸 갑자기 확 무너뜨리거나 관계를 타개하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불안해서 매달리고 통제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은 그 압박을 못 견디고 그냥 판을 엎어버리는 식의 그런 파괴적인 상호작용이 예상되는 조합이라는 거죠. 듣기만 해도 아슬아슬하네요. 그렇죠.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더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분 다 표현을 담당하는 목 차크라가 심각하게 막혀 있다는 점. 송혜교 0%, 송중기 29%. 네, 둘 다 막혀 있었죠. 자신의 진실된 감정이나 욕구를 제대로 표현하고 소통하지 못하니까 그 빈자리를 각자의 불안과 두려움에 기반한 오해나 추측이 채우게 되는 거죠. 분석은 이걸 이중의 침묵 상태라고 표현해요. 이중의 침묵. 네, 이 침묵의 벽이 그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파국으로 몰아갔다는 해석입니다. 정리해보면 사주, 압박 버세스 자기 파괴, 운명 매트릭스, 집착 버세스 붕괴, 차크라, 표현 불능, 심리, 침묵 버세스 하이 등등 이 분석 자료가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이 결국 동일한 핵심 문제, 즉 소통의 부재와 자기 파괴적인 안전 추구 방식의 충돌, 이걸 지적하고 있는 셈이에요. 듣고 보니 정말 모든 분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네요. 신기할 정도로. 그렇다면 이혼 시점이었던 2019년에 두 사람의 운세 흐름에도 뭔가 좀 특별한 점이 있었다고요? 이것도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보긴 어렵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2019년은 두 분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였어요.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새로운 10년 주기의 운세, 즉 대운이 시작되는 해였거든요. 아, 대운이 바뀌는 해였다고요? 둘 다? 네, 둘 다요. 송혜교 씨는 2019년부터 계묘 대운에 들어섰는데 이 시기의 핵심 에너지인 묘는 그녀의 본질인 나무, 목에게는 힘이 가장 강해지고 독립적인 결단력이 생기는 시기를 의미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묘가 그녀 사주에 원래 있던 유, 남편 혹은 오래된 규칙이나 명예를 상징할 수 있는 와합 요유충이라는 강력한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묘유충. 충돌이군요. 네,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억눌러왔던 틀, 유를 자신의 강해진 자, 묘가 정면으로 꽝 하고 깨부수고 나오는 형상이에요. 낡은 속박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아주 강력한 변혁의 에너지로 해석됩니다. 와, 박차고 나오는 에너지. 그렇죠. 그런데 같은 해 송중기 씨는 신사대운을 시작했어요. 사라는 에너지는 겉보기에는 그의 사회적 성공이나 명예, 용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의 사주 원국에 있는 다른 글자들, 그러니까 유와 축과 만나면서 사유축 삼합 금국이라는 오히려 그에게 해로운 강력한 금기운 덩어리를 형성하게 된다고 분석해요. 아, 좋은 줄 알았는데 합쳐져서 더 안 좋아진다. 네. 이게 그의 원래 강했던 금에너지, 즉 자아와 독립성을 극단적으로 증폭시켜서 비견탈제, 자아가 관계 조화를 파괴하는 성향을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가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운이 들어왔는데 그게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가장 취약한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분석에서 용신의 배신이라고 표현했던데 진짜 드라마틱하네요. 네, 그래서 분석은 이 시기를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기존의 틀을 깨고 나오려는 폭발적인 해방의 에너지, 묘유충이 작용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자아의 에너지가 극단적으로 증폭되는 삼합금국 상황이 동시에 벌어진 거예요. 와, 그럼 네, 이 두 개의 강력한 에너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관계의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어쩌면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분석하는 것이죠. 정말 복잡하고도 강력한 운명의 힘이 작용한 것처럼 들리네요. 그런데 분석 자료는 이 관계의 끝을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각자에게 필요한 가장 큰 교훈을 안겨준 사명의 완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실패가 아니라 사명 완수라니? 네, 운명학적 관점이나 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관계는 성장을 위한 배움의 기회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렇게 강렬하고 좀 고통스러웠던 관계는 더욱 깊은 교훈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분석에 따르면 송혜교 씨에게 이 관계는 그 엄청난 압박감을 통해서 그녀가 자신의 뿌리 깊은 표현의 어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걸 극복하도록 만든 강력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고통이 역설적으로 그녀 안의 목소리를 깨우는 자극제가 되었다는 거죠. 고통이 목소리를 깨웠다. 네. 흥미롭게도 분석 자료는 그녀가 이 시기 이후 출연한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의 역할, 오랜 침묵 끝에 복수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여성, 이게 그녀의 실제적인 내면 여정과 깊이 공명한다고 지적해요. 아, 그러네요. 이건 아까 말한 그녀의 대운 에너지, 즉 낡은 틀을 깨고 나오는 묘유충의 에너지와도 딱 일맥상통하고요. 그녀의 핵심 교훈은 침묵이 아닌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지혜와 힘을 세상에 드러내는 법을 배우는 것, 이거라고 분석합니다. 앞으로는 사주적으로 부족한 화 기운, 즉 즐거움, 열정, 표현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좀 보충하고 막힌 차크라, 특히 목, 태양신경총, 천골, 늘 여는 노력을 통해 자신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고요. 고통을 통해 목소리를 되찾는 여정이라 정말 인상 깊습니다. 그럼 송중기 씨에게는 이 관계의 파경이 어떤 교훈을 주었다고 분석하나요? 송중기 씨에게 이 관계의 끝은 그의 운명 매트릭스에서 예고되었던 탑의 붕괴, 숫자 16, 이 현실화된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이 붕괴를 통해서 그는 자신이 안전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안전을 파괴했던 그 자기 파괴적인 패턴을 고통스럽게 직시하게 되었다는 거죠. 무너짐으로써 보게 된 거군요. 네. 자신이 공들여 쌓아올린 외부적인 안전제국이 무너짐으로써 진정한 안전은 외부 통제나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신뢰와 자기 확신에서 온다는 아주 값비싼 교훈을 얻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의 핵심 교훈은 막힌 목 차크라, 소통과 제3의 눈 차크라, 직관을 치유해서 자신의 진실된 목소리를 내고 내면의 직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해요. 또한 외부의 시선이나 전략이 아닌 내면의 중심을 잡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하죠. 네네. 앞으로는 지나치게 강한 금 에너지를 그의 사주에 필요한 화 에너지, 규율, 통제력으로 잘 다스려서 좀 건설적인 힘으로 만들고 수 에너지, 표현, 유연성을 활용해서 진정한 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게 그의 성장 과제라고 분석합니다. 들어보니 좀 더 흥미롭네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는 동화 속 주인공이 아니라 각자의 영혼 성장에 반드시 필요했던 어쩌면 가장 어려운 숙제를 던져준 업보의 스승이었던 셈이군요. 네. 서로가 없었다면 얻지 못했을 깨달음을 준 존재랄까요? 네, 분석은 정확히 그런 관점을 제시합니다. 송중기 씨의 강한 압박, 금극목은 송혜교 씨가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무를 수 없도록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도록 등을 떠밀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송혜교 씨의 침묵과 관계의 종결은 송중기 씨가 자신의 깊은 불안과 그것이 만들어낸 파괴적인 패턴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아, 표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이별이었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서로의 영혼이 한 단계 더 진화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이 분석 자료를 통해서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의 관계를 업보의 실험실이라는 독특한 렌즈로 아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도구들이 사용됐죠. 사주팔자, 운명 매트릭스, 차크라, 애니오그램 등등 이런 도구들이 어떻게 두 사람의 내적 동기나 에너지 상호작용 그리고 그 결과로 이어진 과정을 설명하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특정 분석 자료에 기반한 하나의 해석일 뿐이라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분석이 파경을 단순히 비극적인 실패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인 것 같아요. 대신에 각자의 영혼 성장에 필요했던 낡은 구조와 패턴을 깨트리고 더 진실하고 균형 잡힌 자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해석하고 있죠. 네. 송혜교 씨에게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당당히 서는 여정이, 송중기 씨에게는 외부 통제가 아닌 내면의 힘과 진정한 소통을 찾아가는 여정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메시지로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삶이나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어떤 패턴 혹은 유난히 힘들었거나 운명처럼 느껴졌던 만남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나 교훈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어쩌면 당신에게 가장 큰 아픔을 주었던 관제나 경험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눈부신 성장을 위한 열쇠를 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업보의 스승 역할을 했던 혹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